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 빈집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시골의 기농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큰 숙제는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시골의 땅을 구매해서 평소 꿈꾸던 멋진 집을 짓거나 새로 분양 중인 예쁜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기농이나 기촌을 결심하셨거나 적은 돈으로 미리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골 빈집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시골에는 생각보다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눈에 들어오는 빈집이 몇 군데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어렵지 않게 시골 빈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빈집을 구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시골 빈집 중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부터 시골 빈집을 구하는 법과 시골 빈집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의 빈집은 왜 생길까요? 첫째,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도시의 자녀에게로 이사하거나 요양원, 병원 등으로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에 시골에 빈집이 생깁니다. 도시와 다르게 시골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잡초 때문에 폐가처럼 변하게 됩니다. 둘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는 자식들의 상속 문제로 집을 판매하는데 사실상 의견 수렴이 안 되어 방치되거나 상속세 등 법적인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혼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매매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자녀들이 방치해 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집은 비교적 깔끔한 집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 우중충하게 변하고 대문도 한쪽이 떨어져서 점점 폐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옛날에 살던 집을 버리고 근처에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한 경우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집도 그런 경우입니다. 마을 근처에서 새로 집을 짓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한 후 집을 방치해 두었더니 불과 2년 만에 담도 허물어지고 방 천장도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에 할머니가 살고 계실 때는 조금만 손보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완전히 허물어져서 철거가 답일 듯 보입니다. 넷째, 주인을 알 수 없이 방치된 집입니다. 저희 동네에 풀 속에 갇혀 있는 빈집이 있는데 제가 빈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변의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이장님을 찾아가서 알아봤는데 이장님도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집원을 찍어서 토지 대장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험상 오래 방치된 집들은 연락이 닿아도 매매를 할 의사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골 빈집을 구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농기촌 카페 또는 부동산 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골 빈집 정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시골 빈집을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나 부동산 정보들처럼 인터넷에 시골 빈집의 정보가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온다고 하여도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시골 빈집 정보를 구하려고 알아보니 날짜가 오래되었거나 현재 매매 완료된 정보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니 굳이 알아보신다면 기농기촌 카페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또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듣는 발품 정보입니다. 시골 빈집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바카스를 들고 찾아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시골의 상황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은 어촌 지역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겨울에도 마을회관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농사일이 한가한 시즌에는 어촌일이 바쁘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일하러 다니십니다. 시골에 살면서 한가하게 마을 회관에서 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잔치가 있거나 마을의 큰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을 회관에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장님 또한 바쁘신지라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그닥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이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미리 통화로 시간 약속을 잡고 가야 만남이 가능할 정도로 이장님의 일정도 바쁩니다. 사실상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라도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대뜸 집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반길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이장님께 빈집 정보를 여쭤봤더니 요즘 도시에서 전화로 빈집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빈집은 있어도 막상 주인들이 팔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없다고 하시네요.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또는 군청에서 알아보는 시골 빈집 정보입니다. 우선 본인이 귀농귀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지역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해당 지역의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귀농귀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상담이 잘 되면 고급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귀농귀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를 1년 정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태안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귀농인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장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집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지인 찬스 또는 직접 발품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귀농귀촌 하려는 지역이 지인이 있다든지 고향이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그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는 입소문으로 얻는 정보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전화번호부 같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골은 지역마다 전화번호부를 해마다 집집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연락처나 마을 이장님들의 연락처가 모두 들어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지역신문,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정보지에는 시골집의 직거래 정보가 매주 올라옵니다. 물론 지역신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지역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골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중개업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처럼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금액이 적은 임대 물건이나 빈집 정보는 알아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골 빈집, 과연 이곳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시골 빈집을 알아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골 빈집의 가격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제가 몇 곳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새 집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곳도 1억이 넘는 곳입니다. 대지라고 해봐야 집이 앉아 있는 곳이 다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부를까요? 우선 시골 땅은 시세라는 게 애매합니다. 옆집이 얼마에 팔았다더라 이런 막연한 정보는 있지만 집집마다 집이 들어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평당 1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1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집도 주인 할머니가 1억 밑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5천에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집은 무너져 내리고 폐가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돈이 급할 게 없어서인지 흥정이 안 되어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 100평 정도에 쓰러져가는 시골 빈집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바다 전망이나 특수 관광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 시골집 가격을 보면 서울보다 비싼 곳도 많습니다. 팔아도 되고 팔리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식의 매물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굳이 시골 빈집을 알아보시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 빈집, 폐교 등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귀신도 안 살 것 같은 집을 억대에 구매해야 한다면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저도 소개하기 미안할 정도이니 시골 빈집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가끔 TV 채널에서 오래된 시골 빈집을 손수 수리해서 살고 있는 귀농귀촌의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운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의 빈집을 고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공방을 운영하는 모습이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골의 빈집을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은 다릅니다. 정말 이런 곳을 수리하면서 1년, 2년 지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 혹시 공짜로 살아라고 해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골 빈 땅을 얻어서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집을 고치든지 새로 짓든지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단열이 노지 캠핑 수준이라서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하실 수 있는 분만이 시골 빈집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과연 시골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가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빈집을 비워두면 비워뒀지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는 주인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시골집을 사서 수리해서 예쁘게 꾸며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힘든 이야기일 듯 합니다. 시골 사람들 경제관념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을 뿐더러 텃세도 많아서 막상 시골에 빈집을 찾아서 정착하더라도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을 월세나 연세를 내고 들어가서 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원룸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보니 덜컥 사서 들어오는 것보다 미리 살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살아보면 그 지역의 농사 정보나 빈집 정보 등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농지 같은 경우도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아져서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그런 농지를 구해서 농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흡수되어서 밝히기만 해도 정보는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시골은 특히 급하게 구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계획을 세우시고 마을에 흡수되면서 어르신들과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